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기침하는 사람 옆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코 안에는 이미 수백만 마리의 독감, 바이러스가 착륙해 있을 확률이 70%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착륙한 것과 실제로 병에 걸리는 것 사이에는 골든 12시간이라는 마법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2시간 황금 수칙만 지키면 여러분은 독감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10명 중 8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방비로 바이러스에게 몸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8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2명이 되시겠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최문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3가지 생존 기술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독감과 감기를 단 5초 만에 구별하는 결정적 방법입니다. 둘째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12시간 안에 꼭 실행해야 할 황금 수칙입니다. 셋째는 병원에 가야 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특히 부모님과 형제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기에 걸려 계십니까? 아니면 독감에 걸려 계십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둘 다 기침하고 콧물 나는 거잖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 독감을 감기로 착각했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60대 이상 어르신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며칠 만에 호흡곤란, 고열,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의료계 통계를 보면 일반 감기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층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합병증이 생기면 짧은 기간 안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추위와 피로 때문에 잠깐 활발해지는 것. 마치 집안 아이들이 심심해서 장난치는 정도입니다. 시끄럽지만 며칠 지나면 조용해지죠. 그런데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밖에서 침입한 여러분 몸이 처음 보는 낯선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방어 경험이 없으니 한번 들어오면 온몸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발병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감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천히 옵니다. 어제 저녁에 목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가 막혔습니다. 모레쯤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감기입니다. 그런데 독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완전히 누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풍처럼 찾아오는 것이 독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둘째, 체온을 측정해 보십시오. 체온계가 있으시죠? 지금 당장 재보십시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열이 나봤자 37도 중반입니다. 해열제 없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렸을 때는 무엇입니까? 38도 반, 39도까지 쑥쑥 올라갑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체온이 몇 도입니까? 셋째, 통증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감기는 어디가 아픕니까? 목만 아픕니다. 오직 목만 아픕니다. 그런데 독감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다. 허리가 쑤십니다. 다리가 쑤십니다. 팔이 아픕니다. 심지어 눈알까지 아픕니다. 마치 누가 방망이로 온몸을 두들겨 팬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독감 쪽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시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혀가 어떻습니까? 하얗게 꼈습니까? 아니면 분홍빛입니까? 만약 혀가 하얗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가 하얗게 꼈는데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혀가 하얗게 낀 상태에서 6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이미 코와 목을 넘어 기관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폐로 향하는 길목까지 도달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폐렴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십시오. 손등을 꼬집어서 3초 동안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놓으십시오. 피부가 얼마나 빨리 펴집니까? 1초 안에 펴집니까? 아니면 2초, 3초 걸립니까? 만약 2초 이상 걸린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 즉 탈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독감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을 극도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코와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바이러스가 더 빨리 증식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목마른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마르면 바로 물을 찾지만 우리 세대는 그 신호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에 착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코 점막에 붙어서 약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세포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딱 이 12시간 동안 여러분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시면 바이러스를 밖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수칙 첫 번째 30분마다 물 3모금,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물이요? 그냥 물요? 네,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들으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30분마다, 꼭 30분마다 따뜻한 물을 정확히 3모금씩 마시십시오. 왜 3모금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모금으로는 목을 제대로 적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모금은 무엇입니까? 딱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바이러스를 쓸어서 위장으로 보냅니다. 위장에 가면 위산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자, 핸드폰이 있으시죠? 지금 당장 알람을 맞추십시오. 30분마다 말입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하셨으면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렇게 계속 맞추시는 것입니다. 수칙 두 번째, 코를 씻으십시오. 코를 씻는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손은 자주 씻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는 왜 씻지 않으십니까? 바이러스가 쌓이는 곳이 바로 코인데 말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식염수 스프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와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코에 슉슉 뿌리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서 얼굴을 기울이시고 코로 살짝 들이마셨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시원합니다. 수칙 세 번째,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실 때 말입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마시고 꼭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바이러스가 목으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처럼 직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쉬면 무엇입니까? 코털과 코 안쪽 점막이 1차 방어벽이 됩니다. 바이러스를 거기서 걸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골든 12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막을 확률이 60% 올라갑니다. 60%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 많은 낮 아닌가? 시장 갈 때? 병원 갈 때?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겨울 강남에 사시는 박아무개 할머니는 저녁에 조금 목이 칼칼하셨습니다. 에이, 물 한 잔 마시고 자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숨이 차서 깨어나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119를 부르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새벽 동안 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전에 물 한 컵만 더 마시셨어도, 코를 한 번만 씻으셨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의 몸에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체온이 떨어집니다. 보통 36.5도인데 새벽에는 35도까지 내려갑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30%나 줄입니다. 밤에는 쉬어야 하니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신나서 증식합니다. 와, 좋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리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밤사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물로 30초 동안 가글을 하십시오. 입안을 헹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새벽에 목이 마르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목이 칼칼하다면 그 즉시 물새 모금을 마시십시오. 귀찮은데요? 다시 자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새 모금이 무엇을 합니까? 새벽에 증식하려던 바이러스를 확 씻어서 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합니다. 가습기가 있으시면 틀어놓으시고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머리맡에 걸어두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의 천국입니다. 습도를 50% 정도로 맞춰놓으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지 못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튼튼한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괜찮으실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하나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라도 말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60대 이상 환자의 78%가 자신이 고위험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78%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8명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조심했을 텐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 78%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22%에 속하십니까? 확인해 봅시다. 나이가 60세를 넘으셨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당뇨병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작년에 독감 주사를 맞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하루에 물을 4컵도 마시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밤 11시가 넘어서 주무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예, 아니면 아니요. 자, 이 중에서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위험군입니다. A. 설마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면역력 리셋 프로그램을 딱 3일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첫째 날 물 마시기 집중.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물 8컵입니다. 1.5리터를 마시는 것입니다. 8컵이요? 그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3모금씩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C도 섭취하게 되고 맛도 상큼해져서 마시기 좋습니다. 둘째 날 수면 정상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봐야 하고 뉴스도 봐야 하는데요. 드라마는 다시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는 핸드폰 사용을 줄이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대추차를 드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셋째 날 제대로 된 식사. 아침에는 무엇을 드십니까? 달걀 2개를 드십시오. 삶은 달걀이든 계란찜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김치를 조금 곁들이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가득해서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점심에는 무엇을 드십니까?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마늘 3쪽을 까서 밥과 함께 드십시오. 마늘을 생으로 먹으라고요? 맵잖아요. 꿀에 살짝 재워놨다가 드시면 안 맵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분입니다. 저녁에는 무엇을 드십니까? 삼계탕이나 북어국을 끓여 드십시오. 국물이 중요합니다.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3일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30% 올라갑니다. 30%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미 독감에 걸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제 저녁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열이 38도 반입니다. 독감입니다.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많은 의료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든 독감이든 증상이 시작된 첫 24시간이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이 첫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래 끌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날을 잘 보내면 3일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첫날을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2주 이상 앓게 되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첫 하루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처음 6시간은 물부터 마시십시오. 지금 당장 물 2컵을 준비하십시오.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물을 준비하십시오. 꿀 한 숟가락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타서 2시간마다 한 컵씩 드십시오. 왜 꿀입니까? 꿀에는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부터 목 아플 땐 꿀물 먹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시간부터 12시간 사이는 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열이 38도를 넘는데 40도까지는 안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해열제를 드시지 마십시오. 열이 나는데 약을 안 먹으라고요? 네,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은 여러분의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만든 무기입니다. 열을 내려버리면 바이러스가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십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옷은 얇게 입으십시오. 두껍게 입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마에 미지근한 물수건을 올리십시오.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4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해열제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에 전화하십시오. 12시간부터 하루 동안은 잘 드십시오. 미음이나 죽으로 시작하십시오.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죽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시고 계란죽도 좋습니다. 북어국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진 음식, 삼겹살 같은 것, 차가운 음식,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빵, 과자 이런 밀가루 음식, 소화하느라 기운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안정입니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일어나서 뭐 좀 할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나았다고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최소 3일은 꼼짝 말고 누워 계십시오.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집중하십시오. 작년 독감 시즌 응급실 의료진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 한마디였습니다. 독감을 방치하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몸의 염증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커집니다. 이때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기저질환까지 악화되면서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국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단순 독감이 아니라 중증 독감으로 변해 치사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더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좀 더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최대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좀 더 버티다가 안 되면 가지 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정말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바로 말입니다. 첫째, 숨쉬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숨이 찹니다. 헥헥거립니다. 말을 할 때 한 문장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숨을 헐떡입니다.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폐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전화하십시오. 둘째, 정신이 흐릿합니다. 가족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당신 누구세요? 이러십니다.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꾸 졸려하시고 깨우기가 힘듭니다. 뇌에 영향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셋째,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것처럼 아픕니다. 왼팔이 저리거나 아픕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감이 심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넷째, 8시간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소변이 조금만 나옵니다. 몇 방울씩만 나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입니다. 거의 콜라 색깔입니다. 신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다섯째, 40도 넘는 열이 6시간 계속됩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없는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일까지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꼭 자식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나 지금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골든 12시간입니다. 30분마다 물 3모금씩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새벽 3시에서 5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5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독감 주사 아직 안 맞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맞으십시오. 이제 맞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써 겨울인데?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백신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중하게 앓는 것을 막아줍니다. 독감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댓글로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30분마다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3일 면역력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면역력을 지켜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 함께 안전하게 넘깁시다. 내과 전문의 최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